SM 자산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왜 웃냐면요. 좀 전에 강의를 다 끝냈다고,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랬는데, 지금 연이어서 또 찍고 있거든요. 예. 이게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많아져요, 여러분. 썰렁하게 째려보고 있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15번 볼게요. 연이어서, 두 번째 문법 시간입니다. 연이어서 들으세요. 수의 일치 문제는 되게 자주 나오고요. 특히나 내신이나 수능이나 다 잘 나옵니다. 알겠죠? 자, 우선은 수의 일치의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주어를 봐야 돼요. 만약에 앞에 단수 주어가 나오면 당연히 단수 동사가 나와야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에서 보면은요, 빠르게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빠르게 운전하는 것이라는 투부정사나 아니면 동명사의 ing나 what절, 대절, 무조건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을 합니다. 단수의 비동사 뭡니까? is가 되는 거죠. 3인칭 단수일 경우에는 뭐가 온다? 동사에 s가 붙죠. 선생님이 지금 판서를 안 하고 말을 한다고 해서 뭐 대충 넘어갈 그런 거 아니야? 알겠지? 꼭 필기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명사구나 아니면 명사절이 앞에 나오면은 반드시 뭐가 된다고? 단수 동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말로 내가 차로 여행하는 것은 나를 지루하게 해 라고 했을 때 bore이라는 지루하다라는 bor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차로 여행하는 것이라는 traveling이라는 ing인 동명사가 오게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3인칭 단수로 돼서 s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다 좀 쓸게요. 단수 동사가 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수능이 왜 어렵냐? 중학교 영어는 왜 쉽냐라고 하면 똑같은 문법인데 중학교 때는 짧은 문장, 고등학교 때는 긴 문장, 고3 때는 더더더 긴 문장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문장에서 동사를 먼저 찾아서 끄는 다음에 앞부분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얘가 될 만한 게 없어. 요걸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4번. 그녀는 찾았어. 좋은 방법을 찾았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냐 하면서 이제 to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서 선생님이 to가 반드시 붙어야 되고 명사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 가세요? 네.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게 목적어가 아니라 만약에 주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수식되는 아이가 얘죠. 그럼 얘는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의 좋은 방법입니까? 어라는 관사가 붙었기 때문에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사가 뭐가 붙는 거야? is가 붙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동사를 먼저 찾아서 끄는 다음에 앞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수식을 받는지 그걸 보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자, 아까 이제 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the people,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팅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그래서 얘를 뭐라고? 단수로 볼지 복수로 볼지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수식이 되는 부분보다는 수식을 받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열이라는 것은요, 사실 몰라도 되지만 굳이 말을 하자면 유도부사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잠시만 쓸게요. 두 가지 모두를 언젠가 봤을 거야, 그치? 근데 언제는 is로 쓰고 언제는 are로 쓰고, 그쵸? 자, 이거는요, 사실은 뒤에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뒤에가 이래서 하나의 소녀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단수니까 is가 붙겠죠. 근데 소녀들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야? 복수의 비동사가 오는 거죠. 즉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there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here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동사가 is입니까? are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비동사 뒤에 있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저 문장 하나만 써볼게요. 잠시만요. 자, 예, 됐습니다. 자, 요거 문장입니다. 나는 알고 있어. 어떠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알고 있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더 poor 하면은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명사가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 해서 후가 뭐가 되는 거야? 관계대명사. 이유는 아까 선생님이 문장 하나에는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얘는 동사가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후라는 관계대명사가 필요한데, 자, 봐. 후라는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의 역할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지? 즉, 주어나 목적어나 이런 것들이 생략이 돼야 돼. 자, 그러면 후 이하의 문장 중에서 생략이 된 성분은 뭘까요? 맞습니다. 주어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선생님이 이 문장을 썼을 때 틀리게 썼습니다. 자, 맞춰보실 분. 네. 앞에 관사 어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입니다. 단수기 때문에 이 후 앞에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게 선행사구나. 그치? 이게 선행사야. 선행사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자는 돕습니다. 누구를? 가난한 사람을. 그러면 나는 여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틀린 게 뭘까요? 그쵸. 잘했어. 선행사를 나타내는 이게 단수야, 복수야? 단수야. 그래서 이 1번 동사에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가 반드시 붙어야 된다라는 거. 선생님, 그러면 복수는 뭐예요? 복수는요, 얘가 지금 man이잖아요. 복수는 women. 이게 복수입니다. 알겠어요? 예, 잘하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의 일치를 한번 봤습니다. 즉, 주격 관계 대명사 속에서의 동사는요, 뭐다? 선행사의 어떤 수와 일치시키면 된다.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구나. 16번째. 오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16번째를 볼게요. 도치입니다. 도치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다 외우라고 그래. 순서대로. 첫 번째 뭐냐면요. 부정어구가 문장 맨 앞에 오는 경우입니다. 부정어구가 맨 앞에. 자, 너네들 이거 잠깐만요. 필기 좀 할게요. 이거 부정어구야? 똑똑하구나. 부정어구야. 부정어구야? 부정이야. 부정어가 문장 어구라고 자꾸 붙여서 미안해요. 예,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오면요. 동사,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요. 잘 모르겠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부정어구입니다. 예, 부정어구.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가 뒤집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맞아. 내 질문 하나 할게. 이거 뜻 뭐야? 이거 조금 있느냐, 거의 없느냐? 야, 이제 진짜 잘한다. 그치? 거의 없느니지. 부정어구. 우리는 부정어구. 그러니까 부정어구가 어떤 게 부정어구인지 좀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투에 중학교 때 배운 거야. 부사나 부사구가 문장 맨 앞에 오면은 뭐가 된다? 예, 도치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라든지 아니면 승강장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부사나 아니면 부사구가 앞에 오면요. 도치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니들도 당연히 도치가 되고요. 선생님이 no를 뭐라 그랬어? 예를 들면 그는 그의 어떠한 친구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그를 좋아할 수도 없었어 라고 했을 때 앞에 이해할 수 없어, 할 수 없다가 영어로 뭐야? can not이죠. 근데 앞에 할 수 없는데 또 나도 할 수 없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nor 되는 거죠. 그래서 nor도 마찬가지로 부정어구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so 있죠. so도 뭐가 되는 거야? 문두에 오게 되면은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됩니다. 이해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if가 생략이 되면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이 자체가 그러니까 if가 생략이 되면 뭐가 된다? 선생님이 아까 도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해가셨나요?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도치 말고요. 예. 생략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while이라든지 when이라든지 though라든지 if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앞에 왔을 때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종종 생략이 됩니다. 자, 판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맞는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입니까? 당연히 틀렸죠. 선생님, while은요, 접속사라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ing가 오면 안 되잖아요. 틀렸습니다. 이거는 종종 있는 일인데요. 앞에 선생님이 뭐였냐면 내가 써줄게. 알았어. 써줄게. 자, while이라든지, when이라든지, 아니면 though라든지, 아니면 if 뒤에 뭐가 주어와 그 다음에 비동사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생략이 되기도, 네, 생략이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요. 여기 보면 선생님이 분명히 접속사라고 밝혀줬어요. 그래서 접속사는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뭐가 생략이 되는 거냐면 주어 비동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앞에 문두가 he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잠에 빠졌어. 언제? 내 얘기 같아. 책을 읽었을 동안에 잠에 깊이 든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뭐다? he was가 되겠죠. 과거 진행형. 과거서부터 계속해서 책을 읽고 있다가 fell 하니까는 과거잖아요. 잠에 들었어 라는 전체적인 과거기 때문에 중간에 뭐가? 얘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에 ing가 붙은 거니까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는 뭐다? 이것도 몰라도 돼요. 예. 자, 얘는요. 진행형입니다. 진행.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거. 자, 근데 몰라도 되는 거는 요런 진행이다라는 거는 몰라도 되는데 뜻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이 됐다는 사실 정도는 아셔야죠. 그래야 얘 뒤에 ing가 오는 것도 맞는 문장이다라고 얘가 생략이 되면 맞는 문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7번째 마지막입니다. 와우, 마지막. 박수 짝짝짝짝.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it is that입니다. 강조 구문이죠. 자,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여자야 라고 해서 그녀를 가지고 내가 한번 강조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돼요? she라고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봐봐. it is she that 이랬어요. 대시 돼? 대시 되냐고. 저기요. 예, 주무시지 마시고요. 대시 돼요? 아니, she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who를 써야겠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얘가 who가 있기 때문에 who는 관계 대명사야. 관계 대명사니까 뭐야? 동사를 연결을 해줘. 근데 콩 하나에 선생님이 동사 하나 있어야 되는데 who가 들어가는 순간 동사 뒤에 있어도 돼. 그래서 선생님이 is라고 쓴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책임을 지다가 영어로 뭐예요? 쭉 써야지. is responsible for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책임을 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책임을 지는 게 뭐냐면 그것.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문장이 진짜 이상해. 이거 잘렸어. 잠시만요. 예.
네, 됐습니다. 자, 이거를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요. 해석이 되는데요. 틀린 문장 같지 않아요? 예, it이 2개고요. is가 2개입니다. 그러나, 틀린 문장이 아니고 맞는 문장입니다. 자, it is that이나 it is who 이런 것들은 뭐다? 강조 구문입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요 가운데다 딱 집어넣은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것에 대해서 is responsible for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은 바로 그녀야라고 강조해서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 구문입니다. do나 does나 did를 붙여서 그 사실임이 진짜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녀를 좋아해. I like her 이랬어요. 근데 내가 진짜 그녀를 좋아해 하면 do like. 오케이? 네. 강조를 하기 위해선 일반적인 동사 앞에다가 do를 붙여서 그게 fact임을 강조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내신에서는 이 강조 구문을 다른 거랑 두 개랑 비교를 해서 물어봅니다. 자, 하나만 써볼게요. 이거 시험에 진짜 나와. 왜 안 나온 적이 없었어? 진짜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구조는요, it is that입니다. it is that의 구조는요, 강조 구문과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학교쌤들이 이 중에서 뭐 이렇게 해서 물어봐요. 아니면 영작을 하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강조 구문 같은 경우에는요, 뭐냐면 it is that을 한번 빼보세요. 뺐어? 뺐어? 자, 뺐을 때 문장이 만약에 성립이 되면은 강조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보죠. It is she, 그치? 그러면 it is who를 어떻게 빼버려. 그녀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벽해. 이건 바로 뭐냐? 강조 구문이죠. 이해가세요? 즉, it is that을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이 돼. 그게 바로 뭐다? 강조 구문입니다. 강조 용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it is that을요, 생략을 하면요,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뭐다?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잠깐만 설명해주면요, 가주어와 진주어는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주어가 너무 긴 거야. 그래서 너무 긴 거면은 예를 들어서 책을 가지고 읽는 그 소녀 옆에 있는 그 남자 아이는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문장이 됐다 길어. 그러면 그 아이를 누구로 받아? 이수로 받는 거야. 그것은 뭐 어려워 이렇게. 그리고 뒤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게 바로 it is that 가주어 진주어거든요. 오늘은 가주어 진주어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뒤에 it is that이라는 it is who라는 강조 구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가주어와 진주어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내신에서 정말 잘 나옵니다. 진짠데 설명할 길이 없네. 나이 많음이 여기서 젊어지고 싶다. 아무튼 it is that 강조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의 구별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it is that의 강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빼도 해석이 돼요. 예를 들어서 I like her. 나는 그녀를 좋아해. 맞죠? 자, 근데 나는 진짜 그녀를 좋아해. I do like her. 이랬어요. 근데 do를 뺀다고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아니죠. 강조는요, 빼버려도 어떻게 돼?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가주어, 진주어는 빼버리면요, 어이없게 돼요. 이해가셨어요? 여기까지 SM 다산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오늘은 수고하셨어요. 오늘 근데 다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예, 약속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